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메디케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캠페인입니다. 예, 또 메디케어 변경의 기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변경 기간 또 무엇인가, 또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메디케어는 지금 아직 안 드신 분들, 만으로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예,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지 5년 이상 되신 시민권 영주권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심지어 이걸 갖다 신청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본인의 생일이 있는 달로부터 석 달 전부터 석 달 후까지 그 사이에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메디케어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고 계속 시리즈로 주말마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계신 거 있죠. 예,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하고 뭐가 달라요? 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예, 이름도 비슷합니다. 진짜 헷갈리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께 드리는 의료보험이고요. 메디케이드는 미국 살면서 좀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한테 드리는 이런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한테 드리는 것이고요. 메디케어는 이제 모든 미국에서 일을 열심히 하신 분께 드리는 게 메디케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디케어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절반은 사실 미국 내 똑같은 얘기입니다. 절반은 또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와 지방자치에서 주는 혜택입니다. 저소득층한테 드리는 혜택입니다. 자,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습니다. 50개 주가 있는데 또 다른 자치령이 있기 때문에 미국엔 총 56개의 다른 메디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디케이드를 갖다가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왜? 뉴욕이 다르고 캘리포니아 다르고 알래스카 다르고 하와이가 다 다릅니다. 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커다란 틀은 나중에 메디케이드 편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디칼이 뭔가요? 예, 한국 분들은 메디칼이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메디 플러스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메디칼이죠. 예, 스펠링은 메디칼하고 똑같지만 메디칼인데 메디 플러스 캘리포니아의 CAL을 붙여서 메디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분들은 그냥 메디칼이라고 적습니다. 예, 메디칼은 뭐냐면 메디케이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캘리포니아에서만 메디칼이라고 이렇게 좀 이름을 부릅니다. 뭐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도 예, 캘리포니아에서 커버드 캘리포니아라고 좀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르죠. 예,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그리고 캘리포니아 계신 분들은 메디칼, 예, 메디케이드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다 혜택이 다릅니다. 수혜될 수 있는 조건도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수혜가 커버되는 사람도 다 다릅니다. 뭐 불법 처리자가 수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안 되는 주도 있습니다. 다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있는 곳에서 또 다른 특별한 상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디케어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 예, 그리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시면서 시민권 혹은 영주권 있으신 분들, 예, 이런 분들께 의료보험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한테 드리는 의료보험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다른 점을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메디케이드 혹은 메디칼은 나중에 다른 편에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미국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65세가 됐으니까 이제 리타이어, 은퇴를 하고 부담감 없이 의료보험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료보험 혜택이라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조건, 시민권 혹은 영주권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사람한테 드리는 혜택.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상인 경우에 이 메디케어의 파트 A가 무료입니다. 자, 메디케어는 파트 A, B, C, D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파트 A가 무료입니다. 자, 텍스 크레딧은 여러분이 1년 내내 열심히 일하시면 4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즉 10년을 일하시고 10년 동안 세금을 꼬박꼬박 내시면 40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메디케어의 파트 A를 돈 한 푼 안 내고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텍스 크레딧은 본인이 조금 헷갈리시면 본인의 CPA한테 물어보세요. 저 텍스 크레딧이 40 크레딧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면 돼요. 사실상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데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1년에 어느 정도 이상 세금을 내시고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해는 1년 동안 한 반년 동안 일을 못해서 텍스 크레딧이 2번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CPA와 상의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65세가 안 된 경우라도 특정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면 미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병을 고쳐야 된다든가 혹은 뭐 이제 근육 관련 이런 병 같은 게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또 장애 판정을 갖다가 2년 이상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트 B라는 게 있는데 파트 B는 누구를 막론하고 무조건 돈을 내야 됩니다. 자, 지금 2023년도 내년도에는 164불 90전 한 달에 매달 164불 90전을 내야 됩니다. 자, 조건이 있죠. 연간 수입 개인 97,000불 이하 그다음에 공동으로 했을 때는 194만 4천불 이하일 경우만 이 금액을 냅니다.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한 달에 560불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65세 이상 되시면 거의 은퇴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수입이 많지 않죠. 통상적으로는 164불 90전 정도 내신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이 돈은 이제 해마다 물가에 따라서 조금씩 계속 바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돈은 여러분이 이제 65세 되시면 연금을 받으시죠. 소셜 연금. 그동안 세금 열심히 내신 분들은 소셜 연금을 받으시는데 소셜 연금에서 미리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여러분께 소셜 연금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나는 돈 안 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은 다 내십니다. 파트 A하고 B를 들면 164불 90전 이 돈은 꼭 내시게 됩니다. 자, 2022년도엔 조금 더 비싼데 조금 내려갔습니다. 약값이 내려갔고 오히려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인플레이션 따라서 계속 올라간다고 좀 보시면 되고 또 그 대신 여러분의 소셜 연금도 해마다 인플레이션 따라서 조금씩 더 올라가니까 이 돈 올라가는 건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든 모르시든 간에 파트 B에 대한 비용은 매달 여러분에게 지급되는 소셜연금에서 차액이 다 된 다음에 여러분께 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여러분들이 꼭 내시는 돈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메디케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 공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메디케어 얘기를 하면 파트 A, 파트 B, 파트 C, 파트 D 머리 아파요. 이게 뭘까요? 우선 파트 A는 한국말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병원보험이에요. 병원. 갑자기 여러분이 병원 가실 때 병원 보험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아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맹장 수술할 수 있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을 갈 수 있고 어디 뭐 톱 같은 데 다쳐갖고 피가 흘려서 병원 갈 수도 있고 혹은 교통사고 나서 병원을 갈 수도 있고 지붕을 고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갖고 허리가 삐끗해서 병원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갔을 때 이 커버되는 게 파트 A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40 텍스 크레딧만 있으면 무료 제공이라고 했습니다. 자, 10년만 일했으면 파트 A에 대해서는 돈을 안 내도 여러분이 병원을 갔을 때 나라에서 병원비의 80%까지 내준다는 거예요. 미국은 병원비가 아주 비싼 나라입니다. 그런데 80%를 내준다는 거죠. 이게 혜택입니다. 만약에 40 텍스 크레딧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본인이 텍스 크레딧 모자른 만큼 또 매달 돈을 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거, 그다음에 전문 요양시설로 입원해서 치료하는 거, 호스피스 입원해서 치료하는 거, 이런 같은 거 다 지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0%를 나라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미국이 워낙 병원비가 비싸요. 10만 불이 나왔어요, 병원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2만 불을 내야 돼요. 피 같은 돈 또 2만 불을 내야 됩니다. 자, 100만 불 나오면 어떻게 되죠? 20만 불 내야 돼요. 갑자기 큰 수술이 들어가고 100만 불 나온다? 그럼 20만 불 내야 돼요. 와, 20만 불. 갑자기 20만 불이 어디서 하늘에 뚝 떨어집니까? 그래서 이 파트 A를 위해서 메디갭이라는 인슈런스가 있습니다. 갭이라는 건 이 간격을 갖다 줄인다는 거죠. 메디갭 보험을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달 돈을 내셔야 돼요. 민간 보험회사한테 돈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보험료가
내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갖고 100만 불이 나왔는데 20만 불을 갖다가 내가 못 낸다. 그럼 보험회사가 커버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보험 조건에 따라 다르겠죠. 예, 10만 불까지만 커버해준다. 아니면 상관없이 커버해준다. 거기에 따라서 매달 더 보험료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메디캡 보험을 갖다가 꼭 드시는 게 좀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파트 A만 있는 경우에는요. 예, 그리고 파트 A에는 안과, 그다음에 치과, 그다음에 청각, 귀가 안 들리는 거, 여기에 대해서 치료해 주는 거, 이런 거 혜택은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다음에 파트 B가 있죠. 예,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데도 병원을 의사를 갖다 만나고 그다음에 또 진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예방 서비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또 연세가 드시니까 휠체어도 필요하고 보행기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지원해 주는 게 파트 B예요. 요거는 의료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파트 A는 병원 보험, 예, 병원 갈 때 쓰는 거고요. 파트 B는 의료, 예,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보험이에요. 자, 그래서 파트 A와 파트 B는 65세가 되시면 꼭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파트 B는 만약에 늦게 내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럼 페널티가 물어요. 그게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퍼센테이지로 페널티가 물어요. 왜냐하면 65세부터 들어먹고 65세부터 좀 건강할 때 병원 갈 일이 좀 적죠. 예, 그때부터 보험료를 내시면 괜찮은데 나중에 70, 80대 갖고 몸이 많이 아프실 때 그때 파트 B를 들어갖고 건강검진을 하겠다. 그럼 나라에서는 그동안 보험비를 안 냈는데 싸게 받겠습니까? 예, 더 비싸게 받죠. 그래서 65세부터 꼭 파트 B도 같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의사들 만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외래 진료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정 건강 관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휠체어나 보행기, 그다음에 병상에 필요한 기타 장비 같은 거 이런 거 지원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예방 서비스, 독감 주사 같은 거, 그다음에 연간 건강 방문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게 파트 B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디케어를 든다. 최소한도 이 두 가지를 드셔야 됩니다. 파트 A하고 파트 B를 드셔야 돼요. 자, 돈은 얼마 들어가죠? 예, 여러분이 텍스 크레딧 제대로 났으면 파트 A에 대해서는 돈이 안 나갑니다. 근데 파트 B에 대해서는 해마다 물가 따라 올라가지만 160불 가량이 계속 나가게 됩니다. 자, 파트 A하고 파트 B는 꼭 드셔야 돼요. 파트 A만 들면 안 돼요. 예, 파트 B 저 지금 건강한데 안 들면 안 돼요. 예, 나중에 드시면 페널티 묻니다. 결국은 그 돈 나중에 더 덤탱이 써서 내십니다. 65세 되실 때부터 꼭 파트 B는 드세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파트 A, 파트 B는 65세, 만 65세 되시면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 A하고 파트 B를 포함해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꼭 드셔야 돼요. C하고 D는 옵셔널이에요. 예, 근데 C하고 D도 필요해요. 예, 이게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무조건 드셔야 돼요. 자,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과, 치과, 청각장애 여기에 대한 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65세 넘어가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백내장 생길 수 있죠. 녹내장 생길 수 있죠. 안경도 끼야 되죠. 안과 검사도 받아야 되죠. 이 안 좋죠. 이 뽑아야 되죠. 임플란트 해야 되죠. 그다음에 귀 안 들려서 보청기 해야 되죠. 이거 커버를 하나도 못 받아요. 병원에 가시면 다 여러분 돈 내야 돼요. 오리지널 메디케어만 있으면 이게 커버가 안 됩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약 드셔야 돼요. 병원 갔는데 처방약 먹으라고 그래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값도 비싸요, 미국은. 처방약도 여러분 돈 주고 사 드셔야 돼요. 이게 또 커버가 안 돼요. 예, 그러기 때문에 꼭 드셔야 돼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만으로 65세가 되시는 달. 저는 이제 8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 달 말고 그 다음에 9, 10, 11. 그러니까 그해 11월까지 들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들으면 늦게 들어서 페널티 부과됩니다. 혹은 그 전에 들어도 돼요. 8월 달이니까 7, 6, 5. 저는 5월 달에 미리 가입을 해도 됩니다. 자, 본인 생일이 있는 달에서 앞으로 석 달, 뒤로 석 달.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생일이 5월 달이에요. 그러면 6, 7, 8월. 예, 그해 8월 달까지 드시면 되고요. 혹은 5월 달이니까 4, 3, 2. 2월 달부터 미리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때 신청을 안 하면 파트 B에 대해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지금 안 아프니까 나중에 들자. 나중에 이자율이 계속 붙어요. 10%, 20%. 내는 돈. 남들은 170불 낼 때 여러분은 200불, 300불 내야 됩니다. 결국은 그 돈이 그 돈이고 연세가 있을 때 그 돈 내시잖아요. 더 부담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나눠 내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5세가 넘으셨는데 이런 경우에 아직까지 회사에 계셔갖고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들어주니까 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파트 B 지금 돈 낼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직장에서 의료보험이 있는 동안은 파트 B가 면제가 됩니다. 그거는 좀 늦게 하셔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좋죠, 요거는. 예. 왜냐하면 보험이 있는데 이중으로 보험 들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70세까지 계속 일을 하셔갖고 직장에서 70세까지 계속 보험을 해줬어요. 예. 그리고 그만두면서 이제 보험이 없어졌어요. 8개월 안에만 다시 파트 B 드시면 페널티 없이 파트 B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거 아닌 이상은 꼭 65세에 들으셔야 됩니다. 자, 파트 A하고 파트 B,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의 혜택이라서 전 미국이 동일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전 미국에 다 똑같이 통용된 얘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다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다음부터 나오는 게 지역별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D가 나옵니다. 아니 캠피디 갑자기 파트 C는 왜 빼먹고 파트 D부터 얘기하냐. 예, 파트 D를 이해하셔야지 파트 C가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파트 D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파트 D는 처방약 보험입니다. 야, 요거는 미국의 약값이 비싸요. 여러분이 연세가 드셨는데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파트 B가 있으니까 이제 외래 검진도 할 수 있죠. 예, 검사를 해보니까 당이 높으시네요. 예, 당뇨약 드셔야 됩니다. 인슐린 맞으셔야 됩니다. 혹은 고혈압 약 드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계속 약을 드셔야 돼요. 약값이 만만치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 보험 회사에다가 파트 D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처방약 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났는데 사고 나서 통증이 한 몇 달 동안 있어서 뭐 몇 달 동안 계속 뭐 펜타닐 같은 걸 갖다가 계속 복용해야 돼요. 이거 약값 비싸거든요. 이 처방약값 아까 파트 A하고 파트 B에서는 커버가 안 됩니다. 자, 이럴 때 이런 보험이 있으면 이 약값도 다 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예, 이거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예, 지역별로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얼만큼 커버를 원하시는지 모르잖아요. 매달 내는 돈이 적은 대신에 그 대신 나중에 약값을 얼마까지만 커버된다. 그게 낮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매달 내는 돈이 조금 높은 대신에 모든 약이 다 커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많죠. 메디케어를 하고 나서도 돈 들어가는 게 파트 B에 대해서 한 160불 가량 보편적인 인컴인 분들 이 정도 내셔야 되고 또 플러스 파트 D도 내셔야 되고 근데 파트 A에서 아까 말했듯이 갭 인슈런스에 대해서 또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몇백 불이 나갈 수도 있어요. 갭 인슈런스도 한 달에 500불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또 불안할 수 있어요. 갑자기 큰 사고 났는데 병원비가 100만 불 나왔다. 예, 20만 불 없어서 파산할 수도 있어요. 연세 65세 넘어서 이렇게 파산하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좀 크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파트 C예요. 파트 C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혜택을 다 누린다는 얘기예요. 메디케어의 혜택을 다 누린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민간 보험회사가 제공을 합니다. 무슨 헬스케어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뭐 무슨 헬스케어 무슨 헬스케어. 예, 이게 민간 보험사예요. 예, 의료 보험사죠. 예, 매달 보험료를 갖다가 내는 경우도 있고 거의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무료인데 예, 그럼 당연히 드려야죠. 왜 안 들어요? 예, 무료인데 왜 안 듣습니까? 예, 거의 무료예요. 혹은 본인이 만약에 아프셔서 드신 약이 많거나 혹은 병원 관리 많으면 보험료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갭 인슈런스 드는 거, 예, 그리고 파트 D에 처방약 보험 드는 것보다 싸요. 왜? 이 파트 C를 갖다 가입하시면 웬만하면 메디캡 보험 커버도 해주고요. 근데 파트 D에 처방약 보험도 거의 다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도 너무 많이 해줘요. 그래서 거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꼭 필요해요. 진짜 65세가 되셨는데 나는 지금 너무너무 건강해. 그래서 병원 갈 일이 없어. 진짜 약도 안 먹어.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파트 A하고 파트 B만 들래. 이런 분들 계실 수가 있는데 예, 사람 건강은 자만한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아픈 거는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파트 C를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물론 몸이 많이 아프시면 파트 C 보험료도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이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예, 캠피디 대충 얼마요? 예, 대충도 말씀 못 드려요. 무료인 경우도 꽤 많아요. 돈 안 내는 경우도 꽤 많아요. 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한 달에 몇십 불 혹은 1, 200불, 2, 300불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냐면 미국에서 3,550가지의 디프런한
이 파트 C 플랜이 있어요. 3,550개를 제가 여러분께 1분씩만 설명해드려도 하루 종일 설명해드려야 돼요. 예,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인들 메디케어 에이전트가 필요한 거고 메디케어 에이전트랑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의하면 되지 뭐 내가 뭐 이렇게 머리 아프게 캠피디 얘기하는 거 계속 들어야 돼? 예, 알아야죠. 상의를 하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야 상의를 하지. 그분들도요. 여러분이 귀찮게 안 굴면 예, 본인들도 귀찮으니까 한번 가입할 때 사인만 딱 받고 예, 이 보험회사 정부로부터 커미션 딱 받고 딱 1년 동안 빠이빠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분들은 쉽게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 회사 편을 들어주면 안 돼요. 특정 헬스케어 편을 들어주면 안 돼요. 라이선스 박탈 문제가 있어요. 저는 뭐 얘기를 막 해도 돼요. 왜? 저는 라이선스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메디케어를 들 때 일반적일 때는 아까 말했듯이 파트 A는 무료죠. 예. 40세금 크레딧이 있는 경우만 무료입니다. 파트 A만 들으면 이제 메디갭을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이게 몇백 불 될 수가 있습니다. 20%가 아니면 본인 부담금을 내야 돼요. 갑자기 병원 갔는데 10만 불 나오면 2만 불, 1만 불 나오면 2천 불. 그 다음에 병원에서 100만 불 나오면 20만 불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 B는 2023년도 내년도부터는 164불 90전이에요. 예. 소셜연금에서 미리 빼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내는 거 없는데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중에 소셜연금 나오는 거 SSA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시면 이 금액 다 제외하고 나머지 돈이 여러분께 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D 처방약 보험에 대해서 보험 들어놓으셔야 되죠. 예, 지금 약을 안 드시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보험을 드려야 되죠. 예, 메디갭하고 파트 D 처방약 보험을 드려야지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안 들어도 되지만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돈 모아놓은 소중한 재산을 갖다가 안 깨트려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드는 게 뭐냐면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가입하면 메디갭 보험하고 파트 D의 처방약 보험이 거의 다 커버되는 플랜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것도 100%라고 얘기 못해요. 왜냐? 어떤 거는 커버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대신 다른 혜택 좋은 게 있고 어떤 거는 메디갭이 커버가 되는 대신에 또 다른 게 커버가 별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다 커버가 잘 되는데 매달 얼마씩 내라는 것도 있고 너무나 많아요. 그게 3,000가지가 넘는 플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갖다가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메디케어 하시는 메디케어 에이전트 분이랑 아주 얘기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분들도 긴장해서 우리 어르신분들한테 함부로 못해요. 예. 아이고 어머님 아버님 어디서 이렇게 많이 정보 들어갖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흔히들 말하는 이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를 커버하는 보험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많죠. 몇백 군데가 넘습니다.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뭐 미국 내에서 전역적으로 유명한데 예를 들어서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예. 블루크로스는 이제 십자가에 파란색 있는 블루크로스인데 블루쉴드라는 게 있어. 쉴드는 방패죠. 예. 블루쉴드는 미국 내 50개 주를 다 커버해요. 예. 그래서 블루쉴드 그다음에 휴마나 이런 회사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앤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예. 시그나 이런 회사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회사인데 그럼 캠피디가 얘기 안 한다니까 듣보잡인가? 예. 몇백 개가 있는데 제가 다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내셔널와이드로 좀 유명한 데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달라요. 캘리포니아 다르고, 네바다 다르고, 알래스카 다르고, 덴버 다르고, 텍사스 다르고, 뉴욕 다 다릅니다. 그 지역에 특화된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요거는 예를 든 겁니다. 어떤 컴퍼니가 미국 전역으로 커버리지가 많은데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는 커버되는 병원이 몇 개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들면 안 돼요. 보험을 공짜로 해주니 뭐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막상 여러분이 병원 가려면 병원 갈 곳이 별로 없다. 예,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지역별 상황별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마다 혜택이 달라요. 예, 어느 주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어느 주는 안 줘요. 예를 들어서 LA에 계신 분들은 한의원 가서 침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주는 침 놓는 것 자체가 불법인 데도 있어요. 예. 침 놓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거기서 무슨 침을 맞아요. 예. 그리고 침 놓는 데가 있어도 어느 주는 또 커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혜택도 다 달라요. 예. LA 계신 분들은 침 놓는 거 가능합니다. 뭐 뉴욕, 뉴저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한국 분들 많이 계시니까 다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험회사에서 연계되어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인네트워크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인네트워크라는 소리 많이 하는데 네트워크 안에 있는 병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는 병원만 쓸 수 있어요. 인네트워크 병원이 얼마큼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 내셔널와이드로는 아주 큰 컴퍼니를 갖다 선택했는데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에는 인네트워크 병원이 2개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안과를 가야 되는데 안과 병원은 인네트워크 병원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컴퍼니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에서 몇 개의 인네트워크 병원이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보는 게 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트 A의 메디갭, 근데 파트 D의 그 약 처방, 보험도 커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100%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메디갭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 그 대신 다른 혜택이 많이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은 나는 약을 많이 먹으니까 약 처방 보험은 좀 커버리지가 높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대신 다른 혜택이 좀 낮아지겠죠. 그리고 또 이런 회사들이 이거 여러분들 병원 가는 거 말고도 다른 거 커버해 주는 게 많아요. 왜? 건강해야지 병원을 안 갈 거 아니에요. 병원을 안 가지 이 회사들도 돈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예요? 건강에 관련된 걸 많이 도와드려요. 네. 심지어 어떤 곳은 골프 치라고 골프 그린피 내드리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가라고 짐 사용료 이거 내주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뭐 건강식품, 홍삼 같은 거 이런 거 드시라고 해주는 데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합니다. 혼자 계신 분들 영양도 실적 올릴까봐 음식, 과일 같은 거 이런 것도 집으로 배달해주는 이런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제가 이 얘기한다고 우리 동네는 돼요 안 돼요? 예.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파트 A하고 B는 미국이 다 똑같아요. 근데 파트 C하고 D는 개인 민간 회사가 하는 거고 주마다 다 룰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지. 절대 캠피디가 얘기했는데 여기는 뭐 홍삼도 준다는데 여기는 왜 안 줘요? 예. 홍삼 없는 곳에서 어떻게 주겠습니까? 예. 어느 데는 뭐 골프 왜 지원 안 해줘요? 예. 안 해줄 수도 있죠. 예. 어디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플랜이 자그마치 3,5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랑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웬만한 이 어드밴티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안과, 그다음에 치과, 청각 이런 거 같은 거 치료는 다 커버를 해줍니다. 근데 이것도 잘 알아보셔야 돼요. 안과 정기 검진까지는 무료. 그다음에 백내장 치료까지도 무료. 이런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과하고 안경 맞추는 거는 무료인데 백내장 치료를 하면 얼마 돈을 내야 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도 1년에 몇 개까지 뽑는 건 무료. 그 이상 뽑으려면 돈을 내야 된다. 이럴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가 커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항상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가 나쁘게 되죠. 다 좋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 보험료가 비싸지게 되겠죠.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예, 검사만 하는 곳도 있고 보청기까지 지원해 주는 곳도 있어요. 1년에 2,000불까지 보청기 비용을 대주는 곳도 있어요. 자, 그거 뭐 나중에 연세 드셔갖고 말이 안 들리는데 보청기 끼려는데 보청기 몇천 불 생돈 나가면 아깝잖아요. 이 보험 있으면 다 커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혜택이 뭐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어드밴티지를 드신 분들, 올해 65세 되신 분들은 이제 신청하면서 이 어드밴티지를 갖다 같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뭐 벌써 몇 년 전부터 하시는 분들은 이 어드밴티지, 이 파트 C를 커버해주고 있는 민간 보험회사 헬스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크로스 블루쉴드라든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을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본인이 원하면 회사를 바꿔버릴 수 있어요. 왜냐? 우리 회사에서도 플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회사는 뭐 10개, 20개 있어요, 플랜이. 근데 우리 회사에서 앞만 뒤져봐도 임플란트 해주는 회사가 없어요. 근데 다른 보험회사 보니까 거기는 임플란트도 1년에 2개를 해준다네. 근데 요즘에 이가 시원찮은 거 보니까 내년쯤에는 임플란트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귀가 잘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내년쯤에는 보청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보험회사를 바꿔야죠. 왜?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그걸 커버 안 해주니까. 자, 그래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갖다가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올해 그 시간이 왔습니다. 10월 15일,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서포트해주는 회사
헬스케어 회사를 갖다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혜택을 다 따져봐야 돼요. 본인이 내는데 뭐가 필요한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메디케어 에이전트 분이랑 본인의 건강 상황을 다 얘기해 줘야 돼요. 난 내년도에 이 보청기도 켜야 될 것 같은데, 눈이 좀 침침한 게 이제 백내장 치료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은 임플란트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약을 갖다 좀 더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건강이 나는 좀 좋으니까 건강을 좀 지키고 싶어서 어느 뭐 헬스케어 보니까 뭐 운동하라고 돈 준다던데, 운동기구 사는 것도 뭐 1년에 뭐 몇백 불씩 준다던데, 뭐 골프를 다니는데 그 그린피도 준다던데, 아니면 짐 운동하는데 다니까 거기에 뭐 회비도 내준다는데, 나는 좀 운동 관리한 쪽으로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내 건강 상태를 잘 알고. 그러면 에이전트가, 공부를 열심히 한 에이전트는 아주 적합한 플랜을 찾아줄 거예요. 적합한 회사와 적합한 플랜을 찾아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회사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다 똑같은 에이전트가 아니에요. 꼼꼼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도와주겠다는 헌신적인 마음이 있는 분과 하셔야 됩니다. 자, 원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께 뇌물을 드리면 안 돼요. 어머님, 저희 이거 사인하시면 제가 이번에 뭐 선물권 100불 드릴게요. 200불 드릴게요. 걸리면 자격 박탈이에요. 원래 걸리면 안 돼요. 어머님, 저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저 절대 비밀이에요. 어머니께 드리는 거예요. 단 눈앞에 200불 뭐 선물 받는다. 그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여러분들 불법이에요. 그거 받는다고 혹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확 바꿔버리고 사인해보잖아요. 나중에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들이 손해요. 아니,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머님 요즘에 이 괜찮으세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막상 내년도 간데 임플란트는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는 하려고 그러니까 내 돈 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환장하잖아요. 여러분의 실력이 중요한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임플란트 하면 하나에 몇천 불 이 차이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눈앞에서 200불 뭐 혜택 준다 뭐 이런 거 갖고 에이전트들 그렇게 하는 것조차가 불법이지만 그거에 홀라당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꼬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어머님들 사이에 누구한테 요거 좀 해봐. 이번에 여기 해주니까 뭐 주더라. 어머님들 그 말 전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 사람마다 다 필요한 게 달라요. 옆에 순이 엄마, 영희 엄마, 철이 엄마 다 달라요. 순이 엄마는 임플란트가 필요하고 영희 엄마는 비타민 필요하고 뭐 철이 엄마는 지금 운동하는 게 필요한데 다 똑같은 에이전트한테 그 에이전트가 뭐 어머니한테 선물을 줬다든가 뭐 아니면 밥을 마시는 거 샀다든가 이래갖고 다 권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님 다른 분들한테 나중에 그 입장 곤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뭔지를 알고 그거의 혜택이 가장 많은 헬스케어 회사를 갖다가 찾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꼭 생각하시고 이번 10월 15일이에요. 보름 남았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사이에 여러분들 이 에이전트들이 연락 많이 올 거예요. 하신 분들. 어머님 바꾸세요. 이번 좋은 플랜 나왔어요. 좋은 플랜이 뭔지 제가 설명드린 거 듣고 거기에 맞춰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 메디케어 드시는 분들, 처음 드신 분들 질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인은 미국에서 일을 많이 못해갖고 세금 크레딧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10년간 일을 못해서 40 크레딧이 안 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매월 돈을 내고 파트 A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몇백 불씩 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65세가 넘었는데도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 65세 전까지 내가 크레딧이 한 60크레딧밖에 없어요. 근데 한 70세까지 일해서 40크레딧을 다 채우세요. 나중에 페널티가 있긴 하지만 그때는 40크레딧이 넘으면 매달 내는 돈을 감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30크레딧밖에 없는데요.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신청은 하시고요. 파트 A에 대해서 매달 돈을 내고 계시면서 몇 년 더 일하시면서 세금 내시면 나머지 다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자격이 안 돼도 배우자와 10년 이상 살면서 배우자가 10년 동안 세금을 냈으면 배우자가 40크레딧이 되면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남편이 일을 하고 아내는 남편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열심히 집안일을 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안 냈어요. 그렇다고 와이프의 공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뜻은 뭐냐? 남편이 10년 동안 열심히 일할 동안 같이 도와줬던 배우자 혹은 반대가 될 수 있죠. 예. 부인이 돈을 벌고 남편분이 집안일을 하는 경우도 요즘에는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였을 때 서로 그 공로를 인정해서 그 배우자도 당연히 파트 A를 갖다가 무료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셔도 60세 이상 넘어서 이혼하고 뭐 그러면 또 그게 연장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는 다 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얘기 줄줄이 다 하기 시작하면 밤새도 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으면 다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러니까 이 메디케어 에이전트 이분과 상의하시면 여러분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창피하다고 말씀 안 하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다 도와드릴 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여행을 많이 다닐 거예요. 여행을 많이 다닐 건데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은 이 메디케어 이렇게 갖고 아까 어드밴티지를 하면 맨날 다니는 병원만 다녀야 된다는데 이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HMO 이런 얘기 많이 들을 텐데 HMO를 많이 선호해요. 이 어드밴티지 보험회사에서. 근데 HMO를 선호해야지 여러분이 돈 내는 게 거의 없어요. 왜? HMO는 뭐냐? 자기네들이 쿵쿵짝 하는 거예요. 이 보험회사랑 연결된 회사끼리 뭐 안과는 여기 가고 내과는 어디 가고 치과는 어디 가고 다 정해줘요. 그 안에서만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치의를 정해야 돼요. 주치의가 다 연결시켜주는 걸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쿵쿵짝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가 좋습니까? 예, 보험료 프리미엄이 싸져요. 혜택도 많아요. 자, 그런데 나는 아직 건강해요. 예, 파트 A하고 B만 있어도 그렇게 병원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내 이제 앞으로 이제 65세 은퇴하고 한 70살까지 미국 내 50개 주를 RV 끌고 다니면서 여행 다니고 싶어요. 예, 미국 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갭 인슈런스만 들을 수도 있어요. 메디갭 인슈런스. 왜? 여러분들이 그냥 사고 난데 크게 다칠 수 있죠. 물론 자동차 보험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 나면 자동차 보험에서 커버를 해주겠지만 다른 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미국 내 여행 다니다가. 자, 그런 식으로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메디갭 인슈런스가 좀 가격이 비싸요. 예, 그래서 이것도 어드밴테이지 플랜에서 좀 자유롭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랜이 또 있거든요. 예, PPO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건강보험 플랜. 아까 말씀드렸죠. HMO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PPO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뭐 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EPO도 있고 뭐 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거 HMO, PPO, 그다음에 EPO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HMO는 그냥 여러분들이 안 돌아다니신 분들은 그냥 HMO 쓰시면 돼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돌아다니신데 나는 은퇴하고 나서 그냥 여행 가는 것도 귀찮아. 동네에서 맨날 골프만 칠래. 예, HMO 드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은퇴했으니까 여행 많이 다닐래. 예,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타주에 갔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HMO 인네트워크에 있는 이 병원이 없어요. 정해진 병원이 거기 없잖아요. 응급실 가는 것만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병원을 이용하면 병원 치료비 다 내야 돼요. 그 나라에서 메디케어 A로 80% 커버해주면 20% 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클 수 있죠. 갑자기 여러분이 LA 사시는데 콜로라도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갔다가 갑자기 급성 맹장이 생겨서 병원 가서 수술했더니 10만 불이 나왔다. 그럼 2만 불 그냥 내야 돼요. 그래서 HMO는 별로 안 돌아다니신 분들 그리고 주치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건 뭐냐.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매번 체크업하고 맨날 편한 분과 만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강 유지하고 관리에 아주 용이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PPO는 인 네트워크, 미국 내에서 네트워크가 많은 PPO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네트워크가 얼마큼 있나 봐야 돼요. 예, 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 병원은 아무 곳이나 사용 가능해요. 근데 왜 네트워크 안에 있는 병원에서는 비용이 저렴해요. 코페이라고 하죠. 이제 얼마를 내면 이제 얼마를 내야 된다. 이것도 조건이 적혀 있어요. 네. 어떤 병에 대해서는 아예 안 낼 수도 있고 어떤 병에 대해서는 코페이가 높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 플랜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밖에서는 추가 비용을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EPO 같은 건 네트워크 안에서는 완전 자유롭게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 밖에서는 전혀 보험 혜택이 없어요. 자, EPO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많이 가세요. 예, 가면 EPO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헬스케어에서 EPO 관련된 네트워크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다니셔야 돼요. 종합병원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앞으로 65세 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보험, 여행을 나는 은퇴하고 많이 다니시겠다. 그러면 EPO 보험을 드시고요. EPO 보험을 드시고 갈 때마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에 EPO 네트워크 병원이 어딘지 미리 확인해보고 가시는 습관을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 뭐 다 커버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해외에서 아팠을 때 어느 정도까지 커버된다. 뭐 몇만 불이다, 뭐 몇천 불이다 이게 있어요. 예. 그래서 해외 여행 많이 가신 분들은 해외에서 커버리지가 높은 플랜을 또 선택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죠. 예. 이게 너무 좋으면 다른 게 나빠집니다. 예.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으려면 보험료 프리미엄이 올라갑니다. 예. 그걸 감안하셔서 이 플랜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만나면 무슨 얘기까지 해야 되냐? 내 인생의 플랜까지 얘기해야 돼요. 저는 이제 65세인데 다른 나라로 여행 많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커버리지가 좀 많이 되는 이런 보험 좀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저는 다른 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내를 RB 타고 한 5년 동안 돌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인네트워크 병원이 많고 50개 주를 다 커버하는 이런 EPO가 있는 헬스케어를 갖다 선택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 올해 15일부터 바꿔야 되는데 보험회사를 매년 바꿔도 됩니까? 예. 여러분의 권리예요. 예. 매번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매년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예. 뭐 여행을 다니다가 원래 5년 여행 계획하고 있다가 이제 지겨워 생각보다 뭐 2년 동안 다녀보니까 더 이상 안 다닐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HMO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아픈 부분이 바뀌어갖고 좀 본인이 나빠지는 부분이 바뀌어갖고 거기에 특화된 헬스케어로 바꿀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회사 안에서도 다른 플랜이 있으면 다른 플랜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그런 플랜이 없어요. 그럼 다른 회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정규 기간,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는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사를 가는 경우. 이사를 간 곳에 여러분의 헬스케어가 거길 커버 안 한다. 그러면 당연히 바꿔주죠. 이거는 뭐 문제 없이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헬스케어 컴퍼니들끼리 경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손님 뺏어오려고, 서로 환자 뺏어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전트한테 커미션 주는 것도 다 서로 많이 주겠다, 그죠? 그래서 법으로 똑같아요. 어느 회사를 하든 간에 다 똑같이 줘요. 큰 회사 한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작은 회사 한다고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건 제가 에이전트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똑같이 줘요.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선물을 갖다가 뭐 15불 이상짜리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이 환자 한 명, 혹은 메디케어 가입자 한 명을 갖다 여기로 끌고 오면 이 회사는 이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해요? 끌고 오려고 어머님 100불짜리 선물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홍삼차 요거 뭐 200불짜리인데 드릴게요. 뭐 이번에 좋은 화장품이니까 드릴게요. 다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이런 거 불법하는 에이전트들은 뭘까요? 여러분의 진짜 필요한 플랜은 신경도 안 쓰는 에이전트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을 돈으로 보는 에이전트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누구 순이 엄마, 영희 엄마 누가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봐. 아무 생각 없이 그 플랜 갑시다. 이것도 안 됩니다. 사람마다 환경이 달라요. 순이 엄마는 이가 안 좋을 수 있고 영희 엄마는 눈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특화된 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지 눈앞에 선물 몇백 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바사바가 많아요. 원래 침을 맞아야 되잖아요. 한약 이런 거 달아먹는 거 안 되잖아요. 침 맞았다고 하고 한약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경 맞출 수 있죠. 안경 맞춘다고 그러고 여러분 고급 선글라스 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보험 사기예요. 원래 보험 사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현혹돼서 다른 혜택을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좀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질문이 뭐냐? 오바마 케어, 캘리포니아에서 커버 캘리포니아라고 그죠? 오바마 케어 있으니까 난 이거 안 들어도 돼. 65세 되면요, 오바마 케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오바마 케어 뭐 한 달에 200불 냅니다. 나라에서 뭐 한 500불 내줍니다. 여러분 65세 되시면 700불 여러분이 다 꼬박꼬박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바마 케어 계속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메디케어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 혹은 커버 캘리포니아 있는데 저 필요 없잖아요.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결론은 메디케어 65세 되시면 누구나 필요합니다. 누구나 필요하고요. 아까 파트 C가 돈 더 내야 되잖아요. 파트 C 드시는 게 나아요. 돈 안 내는 게 거의예요. 여러분이 안 아프시잖아요. 뭐 파트 A하고 B만 딱 들면 오리지널 메디케어만 들고 나는 안 들고 싶어요. 추가로 돈 안 내고 싶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험료도 거의 안 내고요. 낸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혜택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거의 모든 이런 헬스케어가
1년에 약을 사라고 이 돈을 줘요. OTC라고 하죠. 예. 오버 더 카운터. 예. 보통 집에서 쓰는 약들, 타이레놀, 에드빌, 그다음에 무슨 연고 뭐 이런 같은 거. 예. 이런 약 다 사다 놔야 되잖아요. 본인 돈 들여서 사시면 다 돈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드시면 그런 거 다 커버돼요. 안경 맞추신 분들, 예, 1년에 한 번씩 안과 검진, 예, 1년에 한 번씩, 예, 시력 검사, 이것도 거만이한테 가면 다 돈 내잖아요. 예,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안경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플랜은, 이 보청기 있죠? 예, 이것도 몇천 불까지 커버해주는 플랜도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플랜은 운동기구를 준 경우도 있어요. 이 건강을 지키는데도 서포트해주는 이 헬스케어가 많이 있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 가면 누가 손해입니까? 헬스케어가 손해예요. 그죠? 예. 돈 들어가잖아요. 큰 돈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병원을 안 가기를 바라는 사람,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헬스케어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이상 서포트 행위 되게 많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 운동하는데 돈 대주는 거, 운동기구 사는 거 돈 대주는 거, 그다음에 건강한 식품 먹는 거 돈 대주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영양 불균형 같은 거 없애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건강 검진 같은 거 이런 거 받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모든 헬스케어가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걸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이 에이전트 선택을 잘못하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1년에 얼마를 쓸 수 있는지 다 알아야 돼요. 안 쓰면 누가 좋습니까? 헬스케어 회사만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께 쿼터당 예를 들어서 뭐 400불씩 줬고 1년에 1600불 줬어요. 뭘 살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모르고 있어서 안 샀어요. 그러면 안 산 거 그 다음에 남겨줄까요? 이게 세이빙 어카운트입니까? 아니에요. 그에 안 쓰면 땡이에요. 그럼 그 돈 누가 먹습니까? 예, 헬스케어가 신나는 거죠. 예, 여러분. 근데 이걸 갖다가 누가 챙겨줘야 됩니까? 에이전트가 챙겨줘야 되는 거죠. 에이전트가 여러분 어머님, 그다음에 혹은 아는 사람, 네 집 아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눈앞에 조그만 이득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큰 혜택 볼 수 있는 거, 이거 설명 안 해주는 에이전트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만나면 안 돼요. 공부하는 에이전트를 만나야 돼요. 근데 이 에이전트 분들이 어떤 분들은 진짜 이렇게 메디케어만 뭐 몇십 명, 몇백 명 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1년에 한두 명 하신 분들이 있는데, 1년에 한두 명 하시는 분들 불쌍하다, 뭐 누구 아는 집 딸이야, 뭐 누구 뭐 소개받았어, 그래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1년에 한두 개 하신 분들은 그냥 다른 비즈니스 찾으시는 게 나아요. 혹은 다른 거 도와주세요. 뭐 장래보험을 들어주신다거나 생명보험을 들어주신다거나 이런 거 도와주신 게 아니지, 이 메디케어는 1년에 한두 개 갖고 이 데이터 업데이트도 안 된 이런 에이전트랑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혜택을 다 못 누려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왜 10월 15일? 이제 2주 후부터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공부를 하세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전 이 영상 또 만들 거예요. 왜? 바뀐 게 뭐가 있고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자, 오늘은 크게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가 뭔지만 배웠어요. 예, 메디케이드는 이제 주정부에서 주는 거. 예. 돈이 없는 저소득층한테 주는 거. 메디케어는 누구나 꼭 받아야 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메디케어는 65세가 되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 파트 A하고 B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벌금 문다. 그리고 파트 D나 갭 인슈런스 들 바에 그냥 어드밴티지, 예, C를 드는 게 좋다. 이겁니다. 예, 오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케어 어드밴티지에 가입할 때 좀 더 주의할 사항, 이런 것들은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 건강을 지키고 내가 건강을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